연팬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방송이 힘들어서 녹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분량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헌재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재명의 민주당, 더불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헌재에 집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사법 리스크가 아닌 다른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흔히 우파 유튜버 등에서는 이재명 재판 중단 문제 때문에 헌재에 집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 중단을 안 해줘도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재가 없이도요. 물론 대법원이 조속하게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선거 전에는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만 반드시 범죄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검찰도 자기 손안으로 온다는 게 문제예요. 권력 수능 성향이 강한 한국 검찰 조직 특성상 대장동 등 1심 판결이 안 난 사건은 공소 취소시켜버리고 1심 판결이 난 것도 무죄가 나거나 혹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케이스뿐이라 공소유지 대충하고 상고기각 내지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요. 미국 법무부도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법원 결정이 안 난 트럼프 관련 연방 쪽 사건은 전부 공소 취소했는데 한국 검찰은 과연 오죽할까요? 만약에 설령 검찰이 개길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 때가 애교로 보일 정도로 검찰 대상으로 칼춤을 출 겁니다. 심우정 사퇴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은 박은정이라든가 이성윤이라든가 자기한테 충성적인 인사로 넣겠죠. 이재명이 집권하면. 검찰이 이기거나 검찰을 건드리는 방법 외에도 현재 도움 없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은 절대 다수당인 더불당을 완전히 장악했죠. 이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주제에서 새는 면이 있는 데다 첫 방송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라 자세한 건 첫 방송 다시 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재 없이도 사법 리스크 없애버리는 거 가능한데 왜 더불당은 헌재에 집착할까요? 바로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을 위해서입니다. 더불당 지지층은 국힘당을 계엄 이전부터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안 보고 때려잡아야 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예전부터 국힘당 해체가 수건사업이었습니다. 탄핵 집회 전에 초기 때의 윤석열 정권 초기 때의 윤석열 퇴진 집회부터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올 정도죠. 물론 작년 연말 탄핵 집회도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왔습니다. 청청래, 이현주 등 일부 민주당 정치인 또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더불당 정치인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을 거론하느냐?
계엄 사태 때문에 예전 대비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원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입장에서는 막대한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기에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을 성사시키려면 더불당에 유리한 헌재 구도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이재명 본인은 현재 위원정당 해산에 대해 입을 다물고는 있지만 한덕수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통과되는 등 헌재 구도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권을 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 데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에 성공할 경우 더불당 내에서 김노문을 능가하고 민주당의 영원한 태양 이재명 수령 직업을 받는 등 막대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에 이재명 집권할 경우 위원정당 해산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좋아하는 광팔기도 할 수 있고요. 해산 청구를 해버리면 친문 성향의 개딸이든 반문 성향의 개딸이든 간에 강성은 다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고 예전 대비 명분이 있는 상황이라 안 한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야기 나온 김에 재판관 지명 휴역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가처분 인용 요건은 6인 찬성이 아닌 과반 찬성이 요건입니다. 문영배와 이미선 퇴임하기 전에는 5인이 인용 정족수입니다. 정치 성향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판관 성향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좌파 성향 재판관이 최소 4명에서 5명이라는 점입니다. 이진숙 탄핵 인용파인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정계성과 40여기 인용 의견을 낼지와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에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중에서는 한덕수 탄핵 인용파인 정계성과 극좌 활동 전력이 있는 40역은 인용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에 결정이 될 경우 주심이 40역인 것도 관건입니다. 40역이 먼저 의견을 말하는 것이 관례고 헌법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말한 사람 따라서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정계선이 40역을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현재는 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징후인지 궁금합니다. 전 현재나 법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번 영상의 결론. 이재명이 집권 시 헌재가 재판 중단한다는 결정 안 내려도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공소 취소 또는 공소 유지를 대충 하는 식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게 가능하고 검찰이 알아서 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쪽 검찰 조직, 거긴 법무부, DOJ가 곧 검찰 조직이죠. 결국 트럼프가 되자마자 DOJ도 기었는데 한국 검찰이 오죽할까요? 만약 한국 검찰이 개겨도 이재명은 추미애 장관 때 이상으로 검찰한테 칼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정죄하려면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재명 집권 시 한덕수가 지명한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성사될 경우에도 이재명의 정계는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인 대선 이전에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리고 그리고 한덕수가 지명한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성사되면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선거법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요. 더불어당이 헌재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재판 문제보다는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이 큽니다. 집권 때 헌법재판소 구도 세팅한 다음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기 위해서죠. 이재명 집권 시 위원정당 해산에 성공하면 이재명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매우 막대하기 때문에 이번 헌재 가처분이 인용돼서 더불어당이 유리하게 헌재 구도를 맞출 수 있을 경우 위원정당 심판 해산 청구는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 구도와 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는 헌재 상황을 볼 때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거라 결국 정치 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재판관 성향과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의 결정이 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에 결정이 난다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죠.